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30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일째가 되네요. 지금 우리 네트워킹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네트워킹 부분에서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HTTP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XML RPC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 겁니다. 자, XML RPC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일단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우리가 XML RPC는 RPC 하나인데요. RPC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셨지만 소켓으로 연결을 하거나 HTTP로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코드도 많고 뭔가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보내고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막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다른 컴퓨터, 다른 단말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복잡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좀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다라고 하고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고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오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왜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되냐?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스톱이라고 하는 소위 라이브러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클라이언트는 마치 이 클라이언트의 메소드 또는 함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함수만 호출하면 이 스톱이라고 하는 게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이 과정을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함수, add라고 하는 더하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서버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 클라이언트는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듯이 그냥 메소드 호출하듯이 호출하면 이 내부 과정을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서버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방식을 RPC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ML RPC는 뭐냐? 자,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좀 단순화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요청하고 응답을 하는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XML로 정의한 게 XML RPC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JSON이라고 하는 거,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되죠. JSON이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JSON RPC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JSON RPC라고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XML RPC 같은 경우는 아예 안드로이드 API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JSON RPC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XML RPC를 좀 더 들여다보면 자, XML RPC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준을 보면요. 일종의 표준처럼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출을 할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원격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듯이 여기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XML RPC고요. 밑에 데이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사실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떻게든 좀 단순화해서 쉽게 쓰자라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쉬우냐, 얼마나 단순하냐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 그 교재에 샘플 프로젝트 중에 샘플 XML RPC라고 하는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앱이 하나 나올 거고요. 자, 화면에 RES 밑에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main.xml 있죠. 그래서 이 XML의 화면은 자, 이 XML의 화면을 보면 자, 이것도 21 버전으로 바꿔줘야 아마 렌더링 될 것 같네요. 자, 이 화면을 보면 자, 버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액티비티를 여러 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각각을 띄우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6개의 버튼이 있고요. 자, 이 6개의 버튼은 이 각각의 액티비티 화면을 띄우도록 되어 있고 각각의 액티비티 화면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요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있는데 요청 1단계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화면이 뜨고요. 요청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IP와 포트 주소가 있죠. 그러면 이쪽 서버 지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서버인데요. 자, 그러면 이 서버로 접속을 해서 얘가
echo라고 하는 서버에 있는 객체에 execut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hello android town이라고 하는 글자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소스를 들어가 보면 자, 액티비티 코드가 되고요. 자,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니까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보면 그때 리퀘스트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스타트를 합니다. 자, 그럼 리퀘스트 스레드 안에 run 메소드를 가보면 얘가 런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런치 안에 보면 여기 코드 부분이 있는데 이 코드 부분이 자, 서버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버에 요청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IBM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때 서버 쪽에 자, 아까 IP하고 주소가 들어간 포트가 들어간 주소를 여기다 넣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execu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서버에 정의된 객체의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고 해서 벡터 객체를 넣어줘요. 이게 여러분이 add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면 여기에 add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라미터 add라고 하면 두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겠죠. 그게 벡터 안에 들어가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echo라고 해서 그냥 서버로 이 문자를 보내면 서버에서 그걸 다시 받을 수 있게 그거를 서버 쪽에 하나 추가를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서버 코드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를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XML RPC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요 한 줄만 실행하면 서버 쪽에 있는 기능을 호출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켓으로 연결해서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 이런 코드가 없죠. 자, 이게 소위 RP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와서 자, 처리를 하는 게 여기 있는 밑에 코드가 돼요. 그래서 벡터로 다시 결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결과를 받으면 그거를 자, 문자열이면 화면에 보여줘라 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화면에 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XML RPC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XML RPC 표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xmrpc.scripting.com이라고 해서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XML RPC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스펙이라고 해서 눌러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HTTP로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자, 이런 XML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답이라고 하는 거를 받으면 응답도 HTTP 형태로 받으면서 자, 이렇게 응답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라이브러리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라이브러리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자, 여기에 뭐 왼쪽에 이렇게 보시거나 하면 자, 자바로 된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또는 C로 된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던 자, 이 표준과 같은 문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호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XML RPC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RPC는 RPC인데 JSON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JSON RP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JSON RPC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JSON RPC.org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서버로 보내지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XML 태그가 아니라 이것처럼 중괄호로 만들어진 JSON 객체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 결과는 응답은 자,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단순해 보이긴 하죠. 예. XML 태그가 들어가면 사실 데이터 양은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문자열이니까 이것도 JSON도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JSON이라고 하는 포맷을 요즘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JSON RPC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라이브러리들이 자바 쪽이나 안드로이드에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전부 다 있고요. 서버 쪽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XML RPC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를 봤는데요. 자, 우리가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실행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백키를 누르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요청 2단계를 눌러보면 똑같이 뜨고요.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 개의 자, 동일한 요청을 여러 번 실행했을 때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한번 눌러볼까요? 요청 3단계에서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자, 샘플 XML, 샘플 IBML 액티비티 3이라고 하면 얘는 요청을 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자, 그거를 비동기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객체가 있으면 거기에 execute가 아니라 execute async라고 해서 응답이 오면 여기 있는 콜백 객체가 호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콜백 객체 안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면 얘가 호출이 되니까 이벤트 처리할 때처럼 얘가 호출이 되면서 필요한 작업을 여기 안에서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자, 응답이 왔을 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UI 쪽에 어떤 작업을 사용자가 어떻게 누르던 간에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 처리해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봐도 우리가 XML RPC라고 하는 게 좀 더 단순하게 한다고 했는데 코드를 보면 뭐 엄청 단순하진 않은 것 같죠. 네, 근데 실제로는 코드가 더 단순해진 건 맞습니다. 네트워킹에서 우리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쓰는 과정들이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이브러리에 숨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해진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요청 6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6단계 화면을 띄우고 요청하기 눌러보면 자, 요렇게 옵니다. 자, 요게 뭘까요? 자, 서버 쪽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서버 쪽에 요청을 하면서 자,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버 쪽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정보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샘플 IBML 액티비티 6번을 가서 보면 코드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실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는 거는 자, 클라이언트에다가 자,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고요. 클라이언트에 execute async 자, 비동기 방식으로 해서 응답을 받는데 얘가 요청을 할 때 SQL문을 하나 던져줘요. 그래서 SQL문은 자, 여기에 샘플 하나 넣는 거고요. SQL문을 얘가 실행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가상 테이블 형태로 받습니다. 자, M 테이블이라고 가상 테이블이 있는데요. 가상 테이블 형태로 받으면 그 가상 테이블 형태로 된 거를 화면에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 M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얘가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거를 화면에도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더 바꾸면 서버에 있는 고객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화면에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까지 연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붙이게 되면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내용을 굉장히 쉽게 가져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XML RPC나 JSON RPC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웹에서도 이게 가능하긴 한데요. 우리가 XML RPC나 JSON RPC처럼 RPC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어떤 기능을 서버에 간단하게 추가를 하고 우리가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XML RPC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또는 JSON RPC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얘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버 쪽은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제 프로젝트는 자, XML RPC는 아까 제가 얘기한 보여드린 XML RPC 관련된 사이트 가시면 서버 쪽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클라이언트 쪽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쓰시면 되고요. 지금 보신 거는 자, 이거를 좀 더 속도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너리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XML RPC나 JSON RPC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 양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바이트 단위로 바이너리로 만든 그게 지금 IBML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한번 같이 보신 거고요. 실제 실행해 보시면 자, 다시 나갔다가 자, 요청 6단계로 와서 요청하기 누르면 결과물이 금방 떨어지죠. 자, 요청하기 또 눌러볼까요? 자, 금방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청을 했을 때 오는 응답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도록 최적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서버를 직접 설치를 해서 기능을 샘플 한번 추가해보는 그런 과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나중에 네트워킹 관련해서 좀 더 심화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해볼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XML RPC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JSON RPC나 이런 RPC 기반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국내보다는 사실 글로벌 마켓에서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안드로이드는 XML RPC 관련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아예 API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XML RPC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여기서 필요한 코드를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서버 자체는 테스트용 서버를 아까 보신 주소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필요하면 SQL문을 이용해서 필요한 SQL문 약간 조정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XML RPC 사이트에서 서버 쪽 코드까지 받아서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XML RPC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